네, 오늘 교육을 할 내용은요. 다중이용업소 기본 소방 설비의 이해입니다. 뭐 좀 생소한 과목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이 그동안 뭐 너무 단조로웠어요.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도 뭘 교육할지 모르겠다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뭘 알아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과목이 좀 많습니다. 저는 과목이 좀 많은데 3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교육을 해드려야겠다 생각한 게 바로 이 다중이용업소 기본 소방 설비의 이해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중이용업소 이제 오늘 교육을 받고 나시면 평소에 돌아다니시면서 좀 어떤 소방 설비들이 있고 그런 소방 설비들이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아 그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눈까지 한번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요. 질문 맞추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 제가 나눠드릴 거니까 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산 남성 의용소방대 박지웅 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제가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 2024년도에 그 인천시 강의견대회 최우수 전국 강의견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소방청 정책기자에서 최우수 정책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소방신문기자 세이프 아시아 뉴스를 수석 편집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좋아서 소방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수업도 조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다중이용소 관련된 이제 뉴스들이죠. 이 소화기도 스프링클러 설비도 없는데 소방감리업체는 이상 없음.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소방서 예방과에서 많이들 점검들도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소방 필증이 없으면은 영업 허가를 내주지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형식상으로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춰놓는데 이렇게 소화기조차도 없는데 소방감리업체에서는 이상 없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이 숙박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상 가는 곳, 뭐 모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 숙박시설에서 소방 불량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보이는데요. 자, 그다음에 얼마 전 뉴스에 3월달 뉴스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난 안전공업 인재 화재 사건입니다. 소방시설이 3년 내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니까 이렇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10곳 중에 4곳이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하다. 자, 요거 한번 사진 한번 보실게요. 요거 방화문인 거 보이세요? 방화문인데요. 요게 뭐냐면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환풍기 풀어가지고. 방화문이 뭐죠? 방화문 아시는 분? 방화문이 뭔지 딱 맞춰주시면 이제 선물 받아가겠습니다. 방화문이 뭘까요? 안 나오게 안 나오게. 맞습니다. 우리 대장님 선물하는 게 선물 맞추시면 의용소방대 배지를 선물하겠습니다. 네. 자, 방화문은요 화재 났을 때 굉장히 우리 굴뚝 효과라 그러죠. 연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방 설비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환풍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소방관의 보조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 주인이 돼서 좀 돌아다니면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차는요 다중이용소가 무엇인지부터 소화 설비의 종류, 경보 설비의 종류, 피난 안전 설비의 종류, 실전 점검 등 우리가 이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물론 우리 소방서 예방과에서 많이들 점검을 하러 다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방과에서 몇 명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몇 명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용소방대원이 왜 소방설비까지 알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태까지 산불 캠페인 하고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까요? 이걸 맞추시면 또 선물 하겠습니다. 왜 우리 의용소방대원 소방설비까지 알아야 될까요? 이걸 맞추시면 빼지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니까. 네, 의용소방대원이니까 의용소방 조금 더 의용소방대원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조인데 소방 인력이 많이 없어서. 네, 비슷합니다. 예, 요 괜찮은 질문을 때문에 제가 뺀적있어요. 맞아요. 의용소방대 소방설비까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화재는 났을 때 끄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실 예방의 측면이 중요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직이죠. 근데 저희 이제 의용소방대는 사실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해. 우리 의용소방대원께서 소방 설비 지식이 좀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 네, 현장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동네 식당 같은 데 가면 이게 다 이 다중 영업소입니다. 식당을 갔는데 저기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는 소방 수신기를 발견했습니다. 소방 수신기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방과 직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업체들을 다 점검할 수 없죠. 우리는 늘상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사업장,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 가정에 있는 빌라에 있는 수신기 좀 알면 이거 작동을 안 하네. 소방서 신고를 해줘야죠. 그래서 현장 감시에 대한 측면이 있고요. 소방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죠. 예방과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거 아세요? 2배 많습니다. 전국에 9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전국 소방공무원이 7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방력을 보완할 수 있다. 또 화재의 재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 관할 계양소방서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라고 캠페인도 많이 합니다. 신고 건수가 다 한 것도 없다는 게 문제지만 이제 알고 나면 신고하면 해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설비까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시험지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설비 지식은요 예방 소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을 화재나고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방부터 잘해보자. 이런 개념에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중영업소가 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 그러니까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여러 명이 다칠 수 있는 업장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용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데죠. 노래방 이거 많이 가죠 흔히. 그 다음에 영상 오락시설, PC방, 영화관, 그다음 오락시설, 비디오방 이런 데도 포함이 됩니다. 음식 숙박시설 정말 많습니다. 모텔, 호텔, 유스호스텔, 음식점은 뭐 엄청나게 많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들은 다 다중이용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체육시설 같은 데도 있습니다. 체육관, 그다음에 독서실, 학원 이런 데도 다중이용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업 특별법에는 소방법보다 하위 개념의 법률이긴 한데 건축법보다 하위 개념의 법률이긴 한데 다중이용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26개 업종이 지정돼 있어요. 근데 이걸 늘리고 있어요. 법률로. 왜 그러냐? 계속 예방을 해야 되니까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허가를 맡으려면 소방 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방 설비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중영업소는 결국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업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소화 설비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첫 번째 소화기 다 아시죠? 소화기는 늘상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잘 아시고 또 굉장히 많은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점검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소화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5대랑 맞먹는 굉장히 그 초기 진압에 굉장히 중요한 소화 설비입니다. 이 소화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ABC 소화기인 거 아시죠? 요거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A가 무슨 화재인지 아시는 거? A급 화재. A급 화재. 요거 다음에 제가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유료 화재, C급 전기 화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A, B, C급이라 그러면 거의 모든 화재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 다중이용업소에서 음식점들 있죠. 주방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게 의무냐? K급 소화기. 이걸 기억하세요. K급 소화기. K급 소화기 뭐다 아시는 거예요? K급 소화기. 맞습니다. 역시 대장님은 열림이 다릅니다. K급 소화기는요. 키친, 주방에 쓰는 겁니다. 그 무료 화재랑은 또 틀려요. 식용유 화재입니다. 식용유 화재에는 물을 부으면 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화기로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중영업소의 주방에 있는 K급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식당을 운영하신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것도 알아두시면 하나의 예방 지식이 되겠죠. 네, 옥내 소화전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 옥내 소화전, 뭐 우리가 이제 끓고 하기도 하면 비상 소화장치도 아마 다뤄보셨을 거예요. 이 건물에는 25m 이렇게 마다 옥내 소화전이 설치게끔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옥내 소화전의 구성은요, 뭐 그 위에 상단에는 표시등이라고, 이게 표시등이거든요. 여기 표시등이에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작동을 잘하고 있네. 여기 발신기 한번도 있습니다. 누르면 화재 경보가 발생할 수 있는 발신기 화재.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소화 설비죠. 그리고 관창, 호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열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열어보셔도 됩니다.
이거 뭐 소방관님은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열어주셔도 돼요. 우리 의용 소방관이잖아요. 열어보셔도 돼요. 뭐 있나? 근데 열어보면요 호스가 없는 데도 허다해요 사실. 그리고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소화전도 많습니다 사실.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옥내 소화전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 클럽입니다. 여러분. 의용 소방대원이 스프링 쿨러로 만듭니다. 스프링 클럽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스프링 쿨러지만 스프링 클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스프링 클러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예전 건축법에서는 스프링 클러가 없는 건물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거의 의무화돼서 건축법에 의무가 돼서 스프링클러들이 설치가 되는 게 있는데 단위 스프링클러처럼. 근데 스프링클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나오는 건 다 아시겠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결 송수관이라고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 이거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큰 사람이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이 뭐예요? 연결 송수관. 이거 소화전 안에 보면 그 연결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연결 송수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 보일 거예요 이게. 연결 송수관 우리 선배님들 건물 외 건물 건물 벽에, 문 앞에 벽에 있는 거 벽에, 아니에요? 벽에. 문 앞에? 문 앞에 네, 문 앞에 옆에 그 호수 들어가 와 있는 있다 지금. 그거 어떻게 쓰는 용도일까? 연결 송수관 어떻게 쓰는 위에 그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 그 외부에 건물 안에. 동그란 거 두세 개 있는 거. 구색에 있는 거. 그거 뭐 어떤 때 쓰는 걸까요? 밖에서 하는. 그 호수 쪽으로 연결 옥내 하나로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뭐 개념을 좀 아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이분이 그랬습니다. 유혹은 대원님께. 맞습니다. 이 연결 송수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는 기본적으로 건물 밑에 있는 충압 펌프, 그러니까 거의 있는 수조에서 끌어올려서 물을 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연결 스프링클러랑 비슷하게 생긴 이제 살수 장치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못할 때 거기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미리 설비된 살수 장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데도 다 있어요. 우리 그 계양산 전통시장 가보시면 연결 송수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착대가 펌프차를 거기다 연결을 물이 뿌려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 왜 못 보셨을까요? 가려놔요. 이 연결 송수 장치를 계양산 전통시장 가보시잖아요. 파가 한 10단 있어.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거기에 적치물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의용소방대원이라면 적치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주의를 좀 깊게 살피면서 평소에라도 우리가 순찰하시더라도 치워놓고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돼 있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양선 조도 제가 늘 이거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연결 송수 장치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이실 겁니다. 연결 송수 장치 있는데 거기다가 차량을 이렇게 대놨다 단지. 그럼 화재 났을 때 손잡대가 펌프를 못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경보 설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해가지고요. 자탐. 사실은 우리 모든 소방 설비는 전기적 신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제 소방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이런 여기 보시면 이제 감지기도 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소방서니까 소방서는 없어도 됩니다. 사실 소방서라서 없어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출입구에는 유도등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적 장치들을 탐지를 합니다.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저런 감지기들이 울려서 화재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수신기 이렇게 전기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비가 되어 있고요. 감지기 종류인데요. 감지기 저기 보이시죠? 네, 저렇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저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감지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저거 한 7천 얼마 하거든요. 기계가. 그래서 비화재보가 많이 발생한 사실 오작동률이 한 30% 정도예요. 이게 뭐냐면 차동식 감지기가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정온식 감지기가 있는데 이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막 너무 추웠다가 갑자기 히터를 확 펴면 물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또 감지기가 사실 이런 데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에어컨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은 갑자기 차가웠다가 뜨거운 바람 나오면 울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도 있어요. 너무 가까운 감지기들 그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관심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신기입니다. 발신기. 이 발신기는 되게 중요한데요. 감지기가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감지기가 못 잡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깨는 거 아시죠? 유리로 돼 있죠. 발신기 보셨을 거예요. 이거 평상시에 사용하지 마시고 강하게 누르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발신기 장치는 사실은 우리 의용소방대원이라면 내가 자주 드나드는 건물에서는 발신기 위치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요. 실제로 급박한 화재 현장에서는 이거 연기가 눈을 아프고 아무것도 몰라 안 보여요. 빨리 경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탁 멋있게 딱 발신기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발신기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좀 파악하시는 게 우리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중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보 성비의 종류 두 번째가 시각 경보기입니다. 시각 경보기. 이 시각 경보기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써 있는 다 써 있네요. 시각 경보기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발신기를 누르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던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그 지구 경보이라서 막 벨이 울려요. 그다음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빨리 대피하시라고. 방송도 나가요. 비상 방송도 나갑니다. 근데 못 들어요. 이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못 들어서 이 건물 내부에 있다가 뭐야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럼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립되겠죠. 그래서 시각 경보기는 시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깜빡깜빡거려요. 화재가 발생하면 시각 깜빡깜빡거리는데 그럼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뭐를 우리 다중이용업소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이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램프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거기 앞에 막 냉장고가 있어. 안 보이겠죠? 잘못된 겁니다. 시각 경보기를 못생겼다 가려놓는 카페들도 있어요. 빨갛게 못생겼거든요. 자기네 막 되게 예쁘게 카페 꾸며놓고 이렇게 빨간색 시각 경보기 파이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가려놔요 액자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사실. 그래서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시각 경보기. 벽에다만 붙이는 거예요? 네 벽에. 아, 그래서 눈높이에서 2,000m 앞, 아니 우리 2m 안짝으로 이렇게 범령이 아,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시각 경보기가 여기가 앞서니까 제가 예시를 못 드리겠는데 보이실 거예요. 딱 자세히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음식점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고 저거를 가려놨네 그러면 사장님 가리시면 안 되죠 라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이. 네, 시각 경보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봐. 네, 시각 정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경보 장치 경조입니다. 경조. 이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소리? 와 이거 머리가 깨질 것 같지 않나요? 기가 막히게 세게 울리죠. 근데 주경종, 지구경종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소방 점검을 할 때 이게 울려요. 가끔 이렇게 1년에 정기 점검할 때 울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고장나요. 잘 탈락이 돼요. 하도 때리고 딱 때리니까 이게 탈락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전선이 끊어져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우리 빌라들이나 이런데 우리 그 주택이나 가보시면 옛날에 천장에도 있고 막 엄청 먼지 쌓여가지고 사실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다주택이라든지 보시면 한 번씩 보세요. 전기는 잘 붙어 있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수신기 방치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방법에는요 5층 이상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혹시 안전관리자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우리 소방교육안전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뭐 집합 건물 같은 데는 그 소방설비 뭐 정부 이렇게 있죠. 책임관리자. 그분들이 관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관리자가 있는 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또 주기적으로 점검도 받고 그러는데 그 사각지대가 어디냐? 5층 미만 집합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장기동에도 많죠? 이 필로티 건물, 수신기 여기 그 빌라 딱 4층까지 돼 있는 8세대에 있는 필로티 건물. 1층에 그 계단 옆에 수신기 있습니다. 그 자전거 막 쌓아놓은 저도 뭐 빌라에 살아봤지만은 거기 있잖아요. 그 거기에 숨어 있어요. 이런 수신기가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어요. 사실 저는 늘상 얘기하거든요. 이거 우리 의용소방 캠페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죽어 있어요, 솔직히. 전기적 신호가 안 들어가니까 집에 있는 감지기가 다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수신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빌라는 괜찮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 수신기가 표시등이 들어와 있는가? 정기적으로 220V가 잘 들어와서 이 친구가 자동화재 탐지를 잘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우리 의용소방대원께서 아셔야 됩니다. 수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안전사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도등.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다 아시죠? 유도등. 유도등은 각 출입구, 통로, 영화관에서 보면 바닥. 이 유도등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피난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도를 해준 유도등인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도등은 전기적으로 신호가 끊겨도 배터리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정전이 돼도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령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요. 너무 밝으니까 예전에는 3선식으로 해가지고요. 화재가 안 냈을 때는 꺼져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들어오는 3선식 설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이건 상시전등입니다. 근데 유도등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의용소방대원 돌아다니시다가 꺼져 있네? 꺼져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유도등이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시전등입니다. 다만 예외로 적용하는 데가 영화관, 암실. 거기 너무 밝으면 영화 방해되니까 거기만 지금 3선식으로 허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상시전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유도등을 보시면 여기 유도등이 없어서 제가 예시를 못 들어드리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유도등을 잘 살펴보시면 녹색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 램프. 나중에 집이든 음식점 가시면 꼭 보세요. 녹색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녹색 램프가 아니고 빨간색 램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배터리 불려. 배터리 불려. 그럼 교체해야겠죠. 그러면 어유 사장님 유도등 불량이에요. 빨리 교체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유도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비상조명등인데요. 요것도 관심 가지시면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개구리 왕눈이 두 개가 이렇게 배터리가 달려 있고 이렇게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여기 이런 데 걸려 있습니다. 비상조명등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항상 충전되어 있다가요. 정전이 되면 비상등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등인데 거기 비상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전이 났는데 근데 그 비상등에 화재도 안 났는데 불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면 소방 설비가 불량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강기입니다. 진짜 중요한데 이 완강기는 우리 의용소방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2명이 사망한 부천 모텔 화재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취재하러 갔다 왔어요. 거기서 그 교사 두 분이 불륜이요. 네, 불륜이요. 뛰어서 내렸는데 그때 그 매트 있죠 매트가 뒤집혀서 기억나세요? 네. 매트가 한 명 뛰어내려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사실은 완강기에 대해서만 이해만 있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피난시설인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완강기를 제대로 배치하고 있는 숙박업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실은 모텔들 많이 가시죠? 남자들이 할 여자가 없어요. 뭐갈 일이 없다. 가끔 뭐 우리 뭐 이게 여행 가셔서 뭐 펜션이든지 뭐 아니면 뭐 리조트라든지 가셔서 한번 보세요. 숙박 시설에는 반드시 뭐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왕관이 있는 고층 빌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한 개 층을 3m로 가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5층이야, 아니 10층이야. 그럼 몇 미터짜리 왕관이 필요합니까? 30m, 15m짜리 있어요. 내려가다 죽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왕관이 믿고 우리 배워가지고 몸 착용하고 내려왔는데 아직도 계속 안 끝난 거죠. 15m가 끝났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써 있습니다. 왕관기 15m, 30m. 그럼 우리가 의용소방대원이라면 숙박업소 같은 데 가서 한번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컴퓨터 있으면 그 밑에 아니면 소파 뒤에가 이렇게 있습니다. 왕관기 한 세트, 간이 왕관기 세트가 있어요. 보세요. 몇 미터짜리인지.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신고 대상입니다. 필수 소방관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그거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겠다. 되게 중요합니다. 한 층에 몇 미터입니까? 3m. 근데 몇 대가 있는 건 7m야. 그러면 7, 3, 21. 30m짜리 돼야 되는데 15m 잘못된 거죠? 몇 킬로까지? 100kg. 그러지가 안 하잖아요. 그렇지. 세 달인데. 네, 지금 저도 잘 안 됐거든요. 뺐어요. 완강히 못할 것 같다가 얼마 전에 뺐어요. 살 뺐어요. 104kg 나가다가 87kg 뺐습니다. 살 좀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층에서 해. 자, 그래서 실전 전입론 요령입니다. 자, 우리가 의용소방 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소화기는 뭐 물론 이건 잘 아시죠. 압력계 정상인지 사용 연한이 10년이고요. 6개월마다 점검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또 잘 또 점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소화기 또 K급 소화기 아까 기억하시죠? 주방에는 키친, 유류 식용유 화재에는 K급 화재 소화기를 반드시 위치해야 된다. 다중용소 주방에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주변에. 옥내 소화전 주변에 적치물을 확인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옥내 소화전인데 불을 끌러가는데 거기에 막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따 나오겠지만 피난 비상구에 그렇게 물건을 쌓아놔요. 다중영업소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주출입구면요. 여기 다중영업소가 아니지만 여기 식당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기가 주출입구면요. 저 반대편에 비상구를 설치를 반드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비상구가 어딘지 모르시겠죠? 왜요? 다 막아놨거든요. 사람들이 막아놔요. 그거.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그 무슨 우리 인천에 엄청 큰 화재가 나서 노래방에서도 막 학생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죽은 적도 있었어요. 비상구를 막아놨어요. 벽을 막아내 석고보드를 막아버렸어요. 비상구. 그래서 탈출을 못하고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상구 내가 갔는데 내가 그러면 의용소방대 이 정도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고 있어요. 불이 났습니다. 비상구 어디지? 저쪽. 그럼 우리가 이제 시민들 대피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 그 정도 제가 설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비상구라든지 이런 적치물이 있으면 안내를 좀 해주세요. 하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표시등이 항상 켜 있는가? 불이 이게 항상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거. 없으면
소화전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뭐 물 살수 장치, 연결 송수관 아까 말씀드렸던 전동시장 연결 살수 송수관 앞에 파가 막 쌓여 있지 않, 쓰레기가 막 쌓여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경보접입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겠지만 아까 뭐 4층 이하 수신기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발신기, 항상 의용소방대원은 발신기가 어디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다음에 비상경보 스피커, 이게 비상방송이 나오는데요. 저거예요, 저게 비상 스피커. 근데 저게 이제 뭐 일반 방송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실 저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비상경보가 사실 뭐 방송이 나오는데 지지직거린다. 스피커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피난전비입니다. 피난전비는 아까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제 왕관 기능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유도등, 녹색 램프 전등 되어 있는가 이 정도 관심 가지시면 좋겠죠. 그다음 왕관기 길이에 맞게끔 잘 또 설비가 숙박시설 잘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비상구나 뭐 방화문이 잘 닫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진짜 이거 여기서부터 다른 거 다 까먹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까 뭐 언급을 해드렸겠죠. 방화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렸는데 아까 그 방화문에 환풍기 걸고 막 그런 뉴스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방화문은요 반드시 항상 닫아두는 겁니다. 항상. 사실은 이거 열어놓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도어 스탑 걸어가지고 열어놔 맨날. 원래 그 못 열고 아실 거예요. 열면 바로 닫혀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열어놔. 끈 연결해서 벽돌 막 해놓고 화분 갖다 받쳐놓고 막 이렇습니다. 이거 불편하다고. 사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방화문 우리가 이런 건물들 가보시면요 피난 전실이라고 있습니다. 피난 전실. 요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열고 들어가죠. 자 여기 재현실이에요. 여기를 빼냅니다. 피할 수 있어요. 피난 전실. 그럼 문 열어놓으면 거기서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구축 효과 계단으로 그냥 쑥 타고 올라가는데 6분 다 걸리고 화재 발생해서 최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엘리베이터 쓰지 말라고 계단을 이용해서 하라는데 방화문 열려있으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하라 그러는데 방화문을 다 열어놓으면 이 계단이 굴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화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화문을 열어놓습니다. 열어놔가지고 그리고 사실 설계가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 그 뉴스 추적 보도 거기 나왔는데 방화문을 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방화문을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건축법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화문은 피난 전실과 통과가 돼 있고요. 이 방화문 항상 닫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방화문 앞에 뭐 적치물이라든지 비상구 앞에 적치물이라든지 방화문을 열어둔 행위에 대해서는 사진 찍고 신고하십시오. 국민안전공원 신고하셔도 제가 이따가 신고하는 이런 거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망치는 절대 안 됩니다. 의용소방대원이라면 발견하고 신고하십시오. 이게 우리 그 예방소방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강조드리냐면 진짜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자부심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의용소방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는 이거 알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화문 열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용 이거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구 물건 적치 이거는 그 주기적으로 우리 계양소방서에도 캠페인을 합니다. 그 소방서에서 예방과에서도 비상구에 물건 쌓아두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 계산동 택지 가서 이렇게 이런데 상가들 가보잖아요. 그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기름 묻은 식용유통, 뭐 소주 짝이 막 다 갈 수가 없어요. 창고죠. 굉장히 잘못된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비상구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사망하는 거예요. 비상구에 물건 적치하면 찍고 신고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하는 요령은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 신고서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소방법 홈페이지가 있고요. 거기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잖아요. 언제 다운받아서 한글 열어서 하기 싫겠습니까? 전화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계양소방서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보고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장기 남성대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소방관장님이나 대장님께 총무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바로 또 우리 대응 담당 주임한테 아니면 사실 우리 대응과에서 하는 거 아니면 예방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방과에서 하는 건데 어찌됐든 소방서에 알려만 줘도 우리 장기 남성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어. 국민안전 신문고 아시죠? 그거 거기를 하셔도 돼요. 사진 찍고 제출하십시오. 비상구 누구나 그럼 알아서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이런 불법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좀 하자면요, 요약을 소화설비 위치 상태 파악하는 거 우리 의용소방대원 항상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경보설비 정상 작동하는지 뭐 표시등 정도만 확인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수신기 잘 돌아가는지 뭐 관심 있게 내 직장 좀 확인하셔도 됩니다. 피난 통로는 항상 확보해 두시고, 의용소방대원이라면 급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을 좀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피난시설, 관광객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 발견하면 소방서나 119 신고해 주셔도 되고요. 소방청에 민원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소방청 치시면 민원 포털이 있거든요. 그 민원 포털에다가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원은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소방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아니고요, 소방대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불나면 바로 소방에도 가면 우리가 소방관인 줄 알지,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의용소방대원인지 몰라요. 소방대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대원들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의 좀 관심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수련해 주셨습니다. 왜 신고하면 비밀로 해주나요? 네, 그럼요. 그런 거에 당연히 비밀합니다. 신고, 그러니까 국민안전부 신문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해코지할까봐 그러시거든요. 절대 우리 이제 의용소방대원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데, 비상구는 그 식당 몇 평 이상이에요? 아니면 다중영업소 시설에는 비상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금만 평수가 예,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식당 조금만 예, 다중영업. 10평 정도 문이 두개 있어야 돼요. 예, 문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주출입구 반대편에는 비상구가 있어요. 그 문제가 많은 거 생각하면 네. 다 있어? 주방으로 나가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1층은 대상이 아니에요. 1층. 다중영업소 중에서도 완비 대상이 있는데 1층은 왜냐면 불났어. 그럼 나갈 수 있잖아요. 바로 피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층은 조금 법적인 제재가 약합니다. 근데 2층, 네, 2층이나 지하층. 1층도 다 알고. 1층은 그래도 좋죠. 왜냐면 유도등 정도만 있으면 돼요. 유도등 정도만 있으면 불났네? 나가면 되는데 2층은 이제 피난을 해야 돼요. 1층으로 네. 1층. 2층 그렇습니다. 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거 1, 2층이 네, 같이 쓰게 되면 1층에도 방화문을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제가 그걸 다 해놨어요. 여기 전문가 계셨네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신데요.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받은 이 교육 내용대로 열문항이 있습니다. 열문항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늘 어른들이 말하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뭐야? 문제 속에 내 볼펜 여기 있습니다. 성함 쓰시고요. 네, 성함 쓰시고 볼펜. 그거 이렇게 예쁘게 안 써도 되니까 그 번호만 체크해 주시면 제가 채점해서 이름 바꿔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 바꿔서